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모닝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 플러스, 새롭게 커버리지가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이어지게 되면서 올해 매출과 이익에 대한 고성장이 전망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올해 메디컬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화장품까지도 키운다라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코 마케팅,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신제품과 글로벌 진출이 미진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낮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4분기 이 성적표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고소득 국가를 진출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로봇 쪽에서 로보티즈가 되겠습니다. 이 감속기와 관련해서 이 국산화와 상용화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기술력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밸류 상태의 주가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확실한 실적 개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월요일 모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플러스에 대한 상상인 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와 함께 유착 방지제, 그리고 조직 수복제와 화장품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플러스인데요. 2024년에 매출액은 664억 원, 영업이익은 23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4분기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여왔고 올해도 영업 실적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했는데요. 필러 수출이 빠르게 성장 중이어서 올해 필러 매출은 52.3% 증가한 766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화장품 매출도 크게 키운다는 계획을 밝힌 바로 올해 수출 비중은 72% 내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2023년부터는 둔화되는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작년 4분기 중반에는 6, 7천 원대에서 장기 조정 흐름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 속에서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12월 말에는 8천 원대까지도 오른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현재는 7천 원 내외에서 횡보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서 공장도 건설하고 있는 바이오 플러스인데요. 장기 성장 비전도 있는 만큼 이번에 목표 주가는 10,000원을 신규 제시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오버행 물량 부담이 있는 점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리포트에서는 분석했는데요. 투자 전략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나증권의 에코 마케팅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신제품과 글로벌 진출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면서 또 한 번 연간 영업이익은 500억 원 내외를 기록했던 에코 마케팅입니다. 수년 동안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이나 데일리 앤코 등 새로운 소비 재료의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이번에는 평가를 했는데요. 데일리 앤코의 지속된 부진이 이어지면서 분기는 적자 전환을 했는데 2023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 출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다르는 성수기 효과로 매출액 호전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초부터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안다르 등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된 상황입니다. 호주와 미국 모두 올 2분기 본격적인 글로벌 매출 성장을 목표하면서 하반기에는 일부 성과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진출을 통한 실적과 밸류에이션 확장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 주가는 1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리포트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로보티즈에 대한 하나증권의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로보티즈의 전체 매출액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 통신 등 하나의 모듈로 구성돼서 로봇의 관절과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모든 종류의 로봇에 들어가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내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약 40개에서 50개의 액추에이터를 필요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추에이터 제조기업은 필수 부품 공급자 위치에서 가격 협상력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개화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와 보행 로봇 등 제조 과정에서 생산 공정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가장 먼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번에 모멘텀을 꼽았습니다. 액추에이터에 사용되는 감속기는 일본의 하모니 부품이 현재는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로보티즈는 국산화와 또 상용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중장기 수혜에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나증권은 분석을 했는데요.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액추에이터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신규 제품의 출시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 판매로 인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로보티즈는 올해도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해서 액추에이터 부문이 3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자율주행 로봇 200대를 가정했을 때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매출액은 약 450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역시나 로봇주가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단기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로보티즈인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도 오늘 리포트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3가지 모닝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